네, 124쪽이요. 네, 그 수업하기 전에 민사특별법은 좀 따로 떼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특별법은 이번 주 화요일 날 있죠. 화요일 날 오후에 수업을 할게요. 안 하면 시간이 늘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계약법 강론까지만 하고 그 특별법은 어차피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촬영해서 올릴 거니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별법은 언제? 다음 주 화요일 날 3시부터 할게요. 네? 2시 반부터 할까? 3시부터 할게요. 3시부터 한 2시간 정도면 될 거예요. 올라가니까. 아시세요?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 알았어요. 2시 반부터 할게요, 그러면. 몇 분부터? 이 시간은 미지수. 2시 반부터 할게요. 네, 오늘은 계약법 강론까지 하겠습니다. 124쪽. 네, 출제 포인트, 예약 완결권. 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 맞습니까? 형성권 제척기간 경과로 뭐하는데? 수매하는데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다면 여전히 소멸하는가 아니면 소멸하지 않는가? 네, 이때 키워드는 척이야, 척. 이 척이 도끼 척이야, 도끼. 도끼 맞으면 죽는다. 자, 그러면 이제 비교할 게 이거랑 비교가 돼요. 매매 계약에서 등기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매매 계약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네, 채권적 청구권. 네, 그러면 이제 일방 이약이 있습니다. 무슨 이약이요? 일방 이약이 있으면 무슨 권이 있을까요? 예약. 무슨 권이 있어요? 완결권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그러면 이 등청과 예약 완결권을 10년 동안 뭐 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행사하지 않았다. 근데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그럼 왼쪽에 등청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등기청구권은 제가 웬만하면 뭐 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이건 생, 살아 있다는 얘기고. 그럼 예약 완결권은 죽었을까? 살았을까? 왜요? 네, 이쪽은 이제 채권은 무슨 시효고요? 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이 형성권은 뭐다? 제척기간의 대상이 됩니다. 이 척이 뭐다? 도끼척. 그리고 뭐한다? 이거는 죽었다. 현재 뭐하고 있어도? 그럼 여러분들이 형성권이 또 뭐가 있을까요? 형성권이. 형성권 딱 해서 4번에 해당해서 나오는 거. 네? 해제권도 무슨 권이고? 네, 원쳐 가지고 3번에서 나오는 거. 네? 무슨 권? 취소권. 무슨 권? 형성권이죠. 그러면 이 취소권 들어가면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몇 년? 추인하신 날로부터 몇 년? 그 10년, 3년은 뭐다? 형성권이죠. 이 형성권은 뭐에 대상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 이게 아니고 이거다. 비교되는 것을 자꾸 놔야지 기억이 나지. 우리는 정상적인 문장만 갖고 공부했기 때문에 말을 고쳐내면 그게 맞는 건 틀린 건지 뭐야?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비교되는 거예요? 소멸시효하고 뭐하고? 제척기간. 비교되겠죠? 자, 그러면 총칙 한번 다시 한번 갔다 옵시다. 총칙에 페이지 38쪽 가시면 몇 쪽이요? 38쪽 가시면 적혀있네?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요? 거기 왜 갔을까? 또 적을까봐.
근데 적은지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들은. 그죠? 근데 잘 보면 나중에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146조는 뭐가 아니고, 네?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다? 제척기간. 그러니까 형성권은 뭐의 대상이 아니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제척기간 대상이기 때문에 척! 뭐 점이고 뭐 필요 없어요. 걸리면 척! 죽는다. 자, 출제 포인트.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뭐예요? 정하지 않는 경우 예약이 뭐한 때로부터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일까요?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일까요? 밑에 2번에 나오죠. 뭐요? 성립한 날로부터. 성립한 때 3번에 있죠.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가 아니고 뭐라고요? 성립한 때로부터. 예약이 뭐한 때로부터? 성립한 때로부터 몇 년? 10년. 제척기간 간다는 거. 다음 125페이지에 출제 포인트. 비전형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인가 요물 계약인가? 네.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낙성이면 어떻고 요물 계약이면 어떻길래 자꾸 따질까요? 계약금 계약이 나오게 되면 약정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면 무슨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야. 다음 일부 지급하고 언제 줬을 때? 다 줬다면 무슨 계약? 네? 아니, 이게 요물 계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뭐하고 연관을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해약금 해제랑 연결되기 때문에 해약금 해제.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는 언제 할 수 있다? 해약금 해제는 이렇게 다 준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갑이든 을이든 해약금 해제 안 된다는 얘기고, 일부 주고도 절대 뭐 할 수 없다는 얘기고, 해약금 해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뭐 한 다음에? 다 준 다음에 해약금 해제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계약금 계약은 약정했을 때 할 수 없고, 일부 줘도 할 수 없고, 다다다다 준 다음에 할 수 있다. 이 긴 문장을 갖다가 딱 포장한 말이 뭐다? 요물계약이다 그 얘기예요. 무슨 계약이요? 요물계약. 네, 그래서 요물계약 그 밑에 관련 판례 읽어두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 민법 5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미 해제할 수 있긴 하나 계약금 계약은 금전기타 유가물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거기 보면 금전기타 유가물 교부를 요건하므로 단지 계약금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의 효력, 위 민법 규정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요구한 거죠. 약정한 상태에서는 해약금 해제할 수 뭐요? 없다 그 얘기예요. 또 일부 줘도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없어. 반드시 뭐다? 그래서 해약금 해제 100% 나온다는 거. 시험에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음 126페이지 갑니다. 자, 해약금 출제 포인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가? 그럼 여러분들 해약금 해제가 나오면 원 그려놓고 뭔 그려놓고요? 허가잭은 지금 무슨 상태예요? 1번 상태죠. 그럼 1번, 2번 있고 몇 번 있어요? 4번 있죠. 그럼 1번과 4번 여기 각이 요 사이에서는 1번 효력이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법정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정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 해제는 언제 들어가야 돼요? 4번 된 다음에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정 해제 가능성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매매 계약 효력이 무슨 상태이기 때문에
불확정 무효니까 달라는 효력이 없으니까 체부를 문제 삼는 무슨 해제? 법정 해제는 안 되고 허가가 나가지고 효력이 생긴 다음에 가능한 얘기죠. 근데 허가 받기 전 해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왜 있습니까? 이거는 매매 계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계약을 전제하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이 만약에 뭐였으면 다 뭐였으면 줬다면 요 사이라도 뭐는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네?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다 그 얘기예요. 또 허가가 났습니다. 뭐가 났다고요? 허가가 나도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뭐 전이라면? 이행 착수 전이라면. 그러니까 뭐 받기 전? 허가 받기 전 이 매매 효력은 불확정 무효니까 달란 효력 없으니까 체부를 문제 삼는 무슨 해제? 법정 해제는 안 되지만 허가 받기 전이라도 계약금 거는 계약은 다 줬다면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 뭐가 나더라도 허가 나도 이건 이행 착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전히 해약금 해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구별해 놓으라는 얘기예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지 말고 같이 가라는 얘기예요. 요건 매매 효력이 무슨 상태니까 불확정 무효니까 체부를 문제 삼는 무슨 해제는 안 되고 근데 계약금 계약은 다 완성됐다면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127페이지 맨 꼭대기 2번에 1번, 2번 있어요? 있습니까? 1.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 계약이 있어서 매수인이 허가 협력 의무 이행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도 이행 착수라 볼 수가 없죠.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해약금 해제할 수 있죠. 또 두 번째, 토지가 회원 내에서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뭐하고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하고 같이 묶어서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법정 해제랑 세트로 가서 기억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허가받기 전 매매 효력은 없으니까 체불 문제 삼는 법정 해제는 안 되고 허가 난 다음에 체불 문제 삼는 무슨 해제? 법정 해제. 허가받기 전에 계약금 계약은 완성됐겠죠. 계약금 계약은 다 줬을 테니까. 그럼 무슨 해제는 가능하다? 가능하고 뭐가 떨어져도 허가 떨어져도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네, 다음에 출제 포인트입니다.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 시기는 일방이 이행에 뭐 할 때까지다? 착수할 때까지다.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해서 등기 절차를 뭐 하기 위해서? 밟기 위해서 매도인에게 등기소에 뭐 할 것을? 동의할 것을 촉구한 것. 자, 이행 착수로 볼 수 있는가? 이걸 이행 착수로 보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고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디귿 있습니까? 맨 밑에 디귿 있어요? 거기 나왔죠. 중도금 지급, 물건 인도와 같이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 행위 일부를 뭐하거나 행하거나 잔대금을 준비하고 등기 절차를 뭐하기 위해서 밟기 위해서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뭐다? 착수다.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매수인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해약금 해제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법원에 갔더니 뭐다? 이건 모임으로 이행 착수니까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해약금 해제할 수 없다는 뜻. 자, 근데 밑에 리을 비교해요. 리을.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계약 이행을 뭐하고? 최고하고 매매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뭐 했어요? 제기한 것만으로는 또 이건 또 뭐 이행착수라 볼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럼 여기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어.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을 좀 잘 좀 묶어두세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출제 포인트 세 번째 있죠. 매도인이 매수인에서 매매계약 이행을 뭐하고? 최고하고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죠. 이행착수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 그럼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판례였고요. 자, 127페이지 갑니다. 출제 포인트. 매매 목적물을 뭐 하기 전? 인도하기 전 대금을 다 뭐 했어요? 지급했어요. 과실은 누구 걸까요? 매도인 거다, 매수인 거다? 네, 매수인 것. 자, 보통은 인도저는 누구 거예요? 매도인 거. 그렇지만 대금을 다 뭐 했으면? 완납했으면 누구 거다? 매수인 것. 네, 넘기시고요. 128페이지요. 자, 담보 책임은 어디서 오는 이야기입니까? 담보 책임 어디서 오는 거예요? 네 가지 계약 중에서. 전형, 비전형, 낙상, 요물, 쌍무, 편무, 유상, 무상. 어디서 와요? 네, 유상에서 오는 거죠. 자, 갑은 재산권을 출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재산권 채무를 이행, 뭘 해야 됩니까? 출연하죠. 자, 매수인은 돈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출연을 했는데 을이, 자, 재산권, 어디에 대한 재산권이죠? 물, 건에 대한 재산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돈을 다 줬는데, 이쪽은 줬는데, 혹시 을이 뭐에 문제가 있거나, 물건에 뭐가 있거나, 하자가 있거나, 또는 뭐에 하자가 있거나, 네, 권리에 하자가 있게 되면 당연히 을은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출연은 뭐한데? 내 출연은 완벽한데 네 출연은 왜 완벽하지 않니? 해서 공격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담보 책임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네. 무슨 하자하고? 권리하자고 무슨 하자? 물건하자. 이걸 먼저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볼게요. 네, 공법상 제한을 모르고 샀어요. 뭐로 샀다고요? 공법상 제한을 네, 모르고 샀습니다. 모르고 매매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샀는데 뭐예요? 면적이 부족합니다. 뭐 했다고요? 면적이 부족합니다. 자, A. 공법상 제한을 모르고 샀다. 고르세요. 물건 하자일까? 재산권 하자일까? 네. 네. 이건 물건 하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있죠? 무슨 하자? 자, 면적이 부족합니다. 물건 하자일까? 권리 하자일까? 네. 이건 권리 하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두 가지 비교할게요. 먼저 129페이지에 출제 포인트에 뭐가 나왔습니까?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권리 하자인가 물건 하자인가? 네, 무슨 하자로 다룬다는 거예요? 네, 얼핏 보면 뭐처럼 보여요? 이게 부동산 공법상 제한을 모르고 사는 경우예요. 무슨 하자로 다루지 않고 권리 하자로 다루지 않고 뭐로 산다는 거예요? 물건 하자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다음 왼쪽 128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 있죠. 수량 부족 뭐라고 됐습니까? 이게 면적 부족이죠. 그러면 다소 면적이 부족하죠. 자, 그러면 이 면적 부족은 총칙에 중요 부분 착오로 다룹니까? 아니면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닐까? 그러니까 면적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다 원을 그려놓고 3번에 무슨 착오? 예? 중요 부분 뭐죠? 착오인 무슨 문제? 3번이 뭐죠? 취소의 문제로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룬다는 얘기예요. 다소 면적이 부족한 경우는 이때는 뭐로 다룬다?
이 계약은 퍼펙트 뭐하다? 유효한데 일로 내려가 가지고 어디 들어가서 무슨 책임 들어가서 담보 책임 들어가서 면적 부족은 권리의 하자로 다룰 것인가 물건 하자로 다룰 것인가 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물건 하자가 아니고 뭐다? 권리 하자로 다룬다는 거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부족은? 면적 부족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또 이 면적 부족 가지고 또 포장해서 말을 만들어내면 네? 129쪽 맨이 올라가면 뭐라고 됐습니까? 면적이 부족하면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몇 조? 574조 72조에서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매매 계약이 미달분 만큼 일부 무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그 부분에 또 나왔네. 뭐라고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을 이유로 535조가 규정하는 계약 체결상 과실된 책임을 구할 수 없다. 그럼 또 뭐가 나옵니까? 면적이 부족하면, 면적이 뭐 하면? 부족하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무효를 전제로 하는 뭐 있어요? 네? 계약 체결상 과실 있죠? 이 계약 체결상 과실은 뭐로 다룬다? 원시적 뭐요? 이게 좀 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객관적 무슨 불능이다? 이건 전부 불능일 때 쓰는 거죠. 그럼 면적 부족은 뭘까요? 면적 부족은 이거의 반대말이 뭘까? 응? 원시적, 객관적 무슨 불능이다? 일부 불능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은 뭐로 다루는 거예요? 여기 매도는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가가지고 무슨 하자? 권리 하자로 가가지고 그냥 모르고 샀다면 그냥 뭐 정도 선에서 그 대금 뭐 해달라? 깎아달라. 그 정도에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면적 부족은 아까 무슨 착오가 아니고 착오, 취소 문제 다루지 않고 면적 부족은 뭐다? 유효를 전제하는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다룬다. 들어가서 무슨 하자가 아니고 무슨 하자? 권리 다룬다. 또 이 면적 부족은 더 멋있게 표현한 말은 뭐죠?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일 때 쓰는 얘기죠. 그럼 원시적, 객관적 전부 전부는 어디 가는 거예요? 저기 계약 체결상 과실. 이 계약은 성립했습니까? 또 생각하는 사람 많아 지금 또 아니야. 1, 2, 3, 4는 계약이 뭐 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벌써 성립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원시적 불능이죠. 그럼 후발적 불능은 어디 있을까요? 이 4번에 또 있죠. 아까 뭐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적 불 쓰잖아요. 이게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권리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128페이지에 1, 2, 3번 있죠? 그 1, 2, 3번 법조문상은 이거 기억나세요? 네? 악의 매수인이 보통은 잘 인정이 안 되는데, 네? X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내려오는 거 기억나요? 네?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뭐? 권리 전부가 타인 거 일부 있죠. 전부일 때 악이 해제권 있으나 무슨 배상 없고, 권리 일부가 타인일 때 대금 감액은 있어도 해제 안 되고 손해배상 안 되고, 면적이 부족을 알고 산 매수인은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되겠죠. 이건 이제 조문상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하자랑 권리 하자랑 무슨 하자, 물건 하자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넘기시고요. 자, 그러면 130페이지에 출제 포인트. 경매 시 물건 하자를 가지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한편 경매 시 권리 하자를 가지고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가? 자, 볼게요. 경매를 받았어요.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경매를 받았는데 물건에 하자 있음을 알게 됐어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인정하면 안 되겠죠. 왜요? 경락 받기 전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임장 활동해서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매를 받았는데 권리에 하자가 있으면 알게 됐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대표적 예가 뭘까? 면적 부족. 면적 부족은 아까 얘기했어요. 권리 하자예요? 물건 하자예요? 무슨 하자? 권리 하자로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 부동산을 경매 집어넣은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 경매 경락받은 거죠. 그 면적이 부족하면 경락인은 1차적으로 누구한테 공격해야 돼요?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응? 그렇죠. 일단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공격해보고 채무자가 뭐가 없으면 돈이 없을 거예요. 그럼 2차적으로 누구한테? 네, 그 조문 있잖아요. 위에. 맨 위에 578조 있잖아요. 그래서 578조 1항 경매 동그라미 경락인은 전 8조 규정에서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1차적으로 채무자 공격. 2항 전한 경우에 채무자가 뭐가 없으면 경락인은 대금 받은 누구? 채권자한테 2차적 공격 들어간다. 그래서 578조는 권리 하자입니다. 무슨 하자요? 근데 580조 2항 있죠. 네? 전환 규정의 경우에는 경매에는 뭐 하지 않는다? 요거는 물건 하자. 무슨 하자? 578조는 권리 하자고 580조는 물건 하자. 자, 그럼 질문 들어가요. 경락을 받았어요. 뭐 받았다고요? 경매를 받았어요. 근데 그 토지가 건축법 제한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됨을 알게 됐어요. 네? 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네. 법률적 장애, 공법상 제한은 무슨 하자가 아니고 권리 하자가 아니고 물건 하자니까 토지를 경락받고 법률적 장애 때문에 사용 못한다고 담보 책임 물으면 안 돼. 그럼 토지를 경락받기 전에 자기 목적이 있으면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보고 그걸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법률적 장애는 무슨 하자가 아니고 권리 하자가 아니고 무슨 하자? 물건 하자로 다룬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 131페이지에 네, 임대차 들어갑니다. 무슨 대차요? 자, 618조 밑에 623조, 626조, 629조 조문 세 가지 달려 있죠. 그 조문들은 네, 전부 다 오른쪽에 쓰세요. 임의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 무슨 규정? 왜 임의 규정이냐면 거기 있는 조문들의 공통점은 네, 채권이익입니다. 뭐라고요? 임차인 사람이 임대인 사람에게 사용 수익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고 드러낸 조문들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임차권은 물건 아니고 채권이죠. 그러니까 623조 수선 유지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습니까? 임대인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땡치면 안 되고 존속 중에도 뭐 할 수 있도록
사용 수익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겠죠. 이게 전세권 가면 수선 유지는 빌려 쓰는 전세권자가 합니다. 거긴 물건이니까. 그러면 수선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슨 비용이죠? 그러면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게 되면 주인이 지출할 것을 내가 먼저 지출했죠. 그럼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626조 1항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면 반환시입니까? 즉시입니까? 즉시 임대인한테 청구하면 되죠. 두 번째, 임차인이 유익비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무슨 시? 종료시. 가액증 한전한 경우죠. 이때 법원은 상당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626조는 아까 몇 조를 연상시켜야 됩니까? 물권법에. 본권 없는 점유자, 본권 있는 회복자 관계 203조를 기억해 놔셔야 돼. 두 번째,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털어내는 특약상이 아까 원상 복구였어요. 무슨 복구? 그러니까 유치권에서 원상 복구 들어가면 626조 포기 특약은 유효죠. 임의 규정이니까. 그럼 주를 포기한다는 것은 뭐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종도 포기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629조는 임차권 양도 전대 제한이죠. 네, 임차인은 임대인 뭐 없이 동의 없이 권리를 뭐하거나 양도, 임차물을 뭐하지 못한다. 채권이기 때문에. 이게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차인의 전환규정 위반한 때는 임대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 해지. 해지는 반드시 뭐를 전제한다? 유효를 전제해서 해지하는 겁니다. 그럼 이 규정들은 전부 다 무슨 규정? 임의규정. 네, 넘겨보겠습니다. 네, 133페이지. 자, 맨 꼭대기에 3번 있습니다. 임대인 수선 의무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 그러면 수선은 임차인이 하시오.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임차인이 해야 되겠지. 근데 이 수선 의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수선만 임차인이 부담하고 수선 의무를 아무리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소규모 수선까지만 부담하고 끝에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누구의 의무다? 임대인 의무라는 거. 그 5번 같은 경우 있죠. 임차인 안전 배려할 줄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가끔 그 임차인들이 뭡니까? 도둑 맞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신혼여행 갔다 온 사람이 몽땅 다 털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임차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제대로 뭐 하지 않았어. 창문이 제대로 뭐야 이걸 제대로 안전시설 안 했기 때문에 다 도둑 맞았으니까 주인이 책임지시오. 또 가끔 이렇게 소롱성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법원한테 판사는 뭐라고 그래요? 안전 배려해줄 의무는 뭐야? 이거 인정하면 어떻게 돼? 전국의 임차인들은 임대인들은 전부 다 뭐 달아줘야 돼요? 뭐 달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다음 출제 포인트 임차인 비용을 상한 청구권 포기한 특약은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게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3번 가시면 무슨 규정 딱 줄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요. 원상 복구 이 단어가 들어가면 626조 포기 특약이야. 유효 무효? 유효. 그럼 무슨 건 못 들어간다? 유치권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됐어요? 다음 그러면 5번에 유익비 동그라미 하시고요. 큰 제목 유익비 있죠? 큰
큰 제목에 유익비 있어요? 자, 6번은 부성물 동그라미. 그 연결하세요. 무슨 비하고? 유익비하고 무슨 비하고? 비교돼요? 뭐가 기억나요? 유익비 부성물 했잖아요. 그럼 추측계 거꾸로 올라가 보란 말이에요. 아까 뭐 있었어요? 기존 건물, 허락, 중축, 구분 소유가 안 되면 뭐해서? 부합해서 무슨 비로 가고? 유익비로 가고. 네? 독립성 있는 구분 소유가 되면 부성물이라고 아까 했어야 했어요? 네. 했다.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7번 가시면 이제 토지 임차는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상물이 하나 나오든 부성 하나 나오든 하나 꼭 나올 겁니다. 항상. 그러면 지상물하고 부성물 또 구별해야 되는 데요. 자, 토지 임차인이 갖는 건 뭘까요? 토지는 갖는 게 지상물이 돼야 돼요. 자, 반대로 건물 임차인이 갖는 거라면 네, 이때는 부성물로 비교해야 될까? 네, 그러면 지상물 출제 포인트 볼게요. 토지 임차인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자, 빈 토지를 뭐 한 거죠, 지금? 뭐를 설정받아서? 임차권 설정받아서 누가 건물을 축조하고 을이 건물을 뭐 해서? 축조해서 자, 이 건물에다가 등기부를 개설해서 네, 병한테 지금 돈을 빌린 거예요. 뭐 때문에? 채권. 여기 뭐 채권 최고액 할게요. 자, 채권 최고액 해가지고 병이 지금 뭐 갖고 있어요? 무슨 저당? 근저당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게 5억이라 합시다. 뭐가 붙어 있어요 지금? 저당권이 붙어있는 건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간이 뭐가 되면 네?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 누구께서는 을 있죠. 을은 여기 뭐가 붙어있어요? 채권 최 붙어있는 근저당에 붙어있는 이 건물 있잖아요. 이걸 자, 지상물 첫 번째 들어갑니다. 먼저 뭘 행사해보고 무슨 청구권? 1차적으로 갱신권 들어가죠. 그래서 청구에 대해서 갑이 뭐 해준다면 예스 해주면 뭐가 되는 거고 갱신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뭐 해버리면 너 하면 자 이때 뭐가 붙어 있어도 뭐 청구할 수 있다는 거다. 네,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물어본 거예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시세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 그럼 이때 이 지상물 대금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사람 매매 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지상물 매매 대금은 자, 매매 대금은 저 부동산 현재 뭐예요? 현재 시세에서 현재 시가에서 빼기 제가 얼마? 네? 근저당 뭐예요? 채권액. 네? 지금 현재 조사해 보니까 채무액이 4억이에요. 얼마라고요? 4억. 자, 채권액 4억. 현재 시가는 6억입니다. 자, 이 금액을 대금으로 청구해야 된다. 매매 대금으로 청구해야 된다. 맞을까 틀릴까? 즉 얼마를 청구해야 된다? 2억을 청구해야 된다. 이게 맞을까? 첫 번째, 아니다. 이거 빼지 않고 그냥 현재 시세 얼마? 6억을 청구해야 된다. 찍으세요.
뭐 10개에서 찍는 것도 아니고 2개에서 찍는 건데 항상 힘해. 이게 치열해요 이게. 정답은 2억이 아닙니다. 6억으로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만약에 2억으로 만약에 청구를 하게 되면 네? 이 갑이 돈 대신 갚아준 거죠. 청구하게 되면 뭐 한 거예요? 갑은 돈은 대신 돈을 뭐 해준 거예요? 이거 4억을 자신이 갖고 뺀 거 간다는 얘기죠. 그거 하면 안 돼. 어떻게 된다고요? 6억을 청구하게 되면 즉 갑은 뭐라면 네 빚은 네가 갖고 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갑은 뭐라는 거예요? 갑은 네가 요 근저당 뭐 할 때까지 요거 뭐 할 때까지 예? 말소 할 때까지 나 뭐 하겠다 6억을 뭐예요? 지급 못 하겠다 이렇게 항변하면 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상물 매매 대금은 현재 뭐예요? 시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뭐를 빼고서 이 채권액을 뺀 남은 청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은 뭐라는 거예요? 네 빚은 네 돈으로 뭐 한 다음에 네 빚으로 갚아가지고 이걸 뭐 한 다음에 지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갖고 오면 6억 주겠다 그 얘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갑 말이 맞는 거죠. 네 빚은 내가 갚아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힘으로 뭐 해서 갚은 다음에 와라 그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제 포인트에 거기 하나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뒤에 설정되신 금액까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붙어있는 지상물도 사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이때 매매대금은 뭐예요? 매매대금은 현재 시가지. 현재 시가에서 그 채권액 뺀 잔액이 뭐예요? 아니라는 게 팔레트도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고요. 다음 출제 포인트 두 번째 거 지상물 매수권권 행사한 후 토지 임대인인 대지 소유자로부터 무슨 대금? 매수 대금을 뭐 할 때까지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 등 인도를 뭐하고 거부하고 있더라도 토지를 계속 뭐하고 있으면요 점유상하는 것은 뭐예요?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권이 있어도 항변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대지를 뭐하고 있어요?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됐습니까? 네, 그게 135페이지 맨 밑에 디귿 건물 기타 공작물 수를 목조한 대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는 지상 건물 등에 대하여 민법 643조 소정의 매수청권을 행사한 후 임대인의 대지 소유자로부터 매수대금 뭐 받을 때까지 지급할 때까지 지상 건물 인도 등은 뭐요? 거부할 수 있다 하여도 지상 건물 등 점유 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해서 점유 사용한 그로 인한 무슨 이득? 부당 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 상대는 이를 뭐 할 필요가 있다? 반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34쪽에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134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줄친 부분 있죠. 하나는 앞에 제목이 뭐죠? 기간, 약정 없는 무슨 통고? 해지 통고. 그러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기간 뭐가 없어서 해지 통고한 뿐이야. 잘못 없죠. 그러면 주인이 만약에 해지 통고가 들어오면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러면 아까 이 주인이 해지 통과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주인이 해지 통과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거죠. 뭐? 갱신을 뭐에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간 뭐가 없어서
약정 없으면 누구도 통과할 수 있고 주인도 통과할 수 있고 누구도 임차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약정 없어서 누가 통과했다는 얘기는 네? 주인께서 만약에 뭐 했다면 해지 통과했다는 얘기는 갑이 갱신을 원하지 내버렸으니까 을은 뭐 할 수 있다는 거다. 이런 거 던지지 말고 바로 뭐야? 즉시 네, 무슨 형권? 매수형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계약갱신 청구 유무에 불과하고 인정된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는 체불로 인해서 뭐가 된 거예요? 이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매수형권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면 좋은데 기간 약정 없는 해지 통고 이러면 괜찮은데 앞에 말을 빼버리고 다짜고짜 뭐가 나오면 해지 통고가 나오고 또 다짜고짜 뭐가 나오면 그자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해지 통고는 약정 없는 경우, 해지는 잘못 있을 때 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두 가지 뭐하고 뭐 구별하세요? 해지 통고와 해지 꼭 비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가셔서 자, 맨 위에 줄침문을 보세요. 임대한 토지 외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한 면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토지는 갑고고 이 토지는 누구 거다? 을 거예요. 그럼 사업하는 사람은 이 전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갑으로부터 그죠? 네, 지금 뭡니까? A가 무슨 대차하고 임대차하고 또 A가 누구로부터 을 토지를 만약에 뭐 했다면 임대차에서 여기다 건물을 짓게 되면 이 경계선 부근에 이렇게 건물 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만약에 이쪽 토지라면, 무슨 토지라면, 이쪽 토지 가지고 만약에 매수청구 들어가면 어디 것만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빨간색 부분의 토지에 걸쳐 있는 요것만 뭐예요? 매수청구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거 아닌 이것까지 살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것만? 임차지 상에 있는 것만 살아가 되지. 그 다른 토지는 있는 건립된 건물은 사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 지을 때도 이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 있게끔 건물을 지어야 돼. 만약에 이 건물 자체가 무슨 성이 없으면 매수청구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을 빌려서 할 때는 건물 지을더라도 뭐야? 경계선 부분에 따라서 구조상 이용상 뭘 갖출 수 있도록 동성을 갖고 있도록 건물을 지은다는 거예요. 다음 디귿, 지상 건물에 객관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이거 만약에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상 건물의 경제적 가치 여부를 만약에 물으면 어떻게 될까? 토지 임대인들은 전부 다 뭐라고 그럴 거야? 나한테 아무 가치가 없다.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또 가치 있다는 걸 또 뭐 해야 돼? 입증해서 청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매수청구는 편면적 강요정이죠. 누구한테 유리하도록 해석해야 돼요?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야 돼요. 따라서 경제적 가치 있는지 여부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136페이지 갈게요. 네, 임차권 양도와 뭐다? 전대. 자, 출제 포인트가 있네요. 임대차, 전대차 기간이 모두 뭐가 됐다? 만료가 됐다. 전찬병은 건물을 임대인 갑에게 직접 명도해도 전대인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를 면하지 못하는가? 그럼 지금 모두 끝났고 모두 끝났어요. 예? 갑과 을의 무슨 기간?
임대차. 그죠? 또 을, 병 무슨 대였습니까 지금? 전대차 했잖아요. 근데 모두 끝났고 임대차, 전대차, 기간 모두 뭐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됐고 만료가 됐고 누구도? 이거 다 만료가 됐어요. 자, 원래 병은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요? 을한테 반환하고 이렇게 반환하는 게 맞아요. 근데 모두 끝났고 이게 끝났는데 아직 기간이 이게 뭐가 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을은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을한테 하는 거죠. 만약에 갑한테 주게 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겠지. 근데 모두 끝나고 전대도 끝나고 이것도 만료가 됐으면 어차피 얘한테 주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병이 누구한테? 갑한테 직접 뭐 했다면 반환했다 하더라도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 판례가 밑에 4번에 있습니다. 뭐였다고요? 4번. 임대차, 기간, 전대차, 기간 모두 뭐가 됐다면 만료되면 뭐 이 전대가 동의가 있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어차피 가서 갈 거 직접 가더라도 아무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에 3번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부터 별도의 승낙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수익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당해가 임대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봐줘야 돼, 안 봐줘야 돼? 자, 거기 나와 있는 얘기가 뭘까요? 임차권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임차 건물을 뭐 하면서 동거하면서 함께 뭐요? 가거점 경영하고 있었죠. 이때 남편이 부인한테 임차권을 뭐 했다? 양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건물주가 와서 자기 뭐가 없었으니 그 계약을 해지했다는 얘기예요. 그 법원에 소송 제기했더니 부부지간에 뭐 한 거? 임차권 양도는 무슨 사유가 아니다. 해지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사정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맨 꼭대기 1번 가겠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당사에서 뭐하다? 유효. 그 유효가 해놓고요. 이게 불확정 무효가 아니에요. 무단 양도든 무단 전대든 그 양도나 전대는 뭐하다? 퍼펙트 유효하다. 단 갑한테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떻게 하면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는 것이고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 양수에서는 임대인의 권한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 가셔서 네, 그 임대차 보증금 있죠? 그죠? 자, 이 보증금에 대해서 네, 충당 자유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네, 주인한테 있을까요? 임차인한테 있을까요? 네, 보증금에서 못 받은 차임 뭐하라? 충당하라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존속 중 혹시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뭐 내놔라 할 때 참여할 때 가끔 임차인들 열받으니까 어디에서 뭐라고 그래요? 보증금에서 까라는 말 하잖아요. 그 충당, 그 까라는 말 갖다가 좀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뭐야? 충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충당하라고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충당 자유는 누구 거다? 임대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그게 또 없네. 그게 없네요. 하나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 보증금 있죠? 맨 꼭대기에다가 충당 자유는 누가 아니고
차인이 아니고 누구다? 임대인 거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충당 자유는 누구 거다? 차인이 아니고 누구다? 임대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5번이 있을 거야. 5번 있죠? 자, 그 충당 자유가 있고 5번 보시면은 유치권 가능할까 안 할까요?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없어요? 뭐 글자가 안 맞는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요? 점유 중 발생한 채권이 아니죠. 보증금을 걸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점유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과 목적을 반환은 동시인 관계로 간다는 거. 그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뭐 가지고요?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 안 되죠. 근데 보증금 반환하고 뭐하고? 네? 목적물 뭐는? 반환은 무슨 관계 들어가죠? 네, 동시이행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보증금 반환 가지고 만약에 유치권이 인정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 필요가 없어요. 무슨권이 인정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끼 할 수 있는 게 무슨권이에요? 동시항변밖에 없잖아요. 이건 물권 소속이야, 채권 소속이야? 물권의 채권이요?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변권 갖고 있다가 뭐 바뀌면 주인 바뀌면 새로운 주인한테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쫓겨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나지 않도록 만든 법은 무슨 법이다?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 그래서 보증금 가지고는 뭐가 안 되지만 유치권 안 되지만 보증금 반환과 목적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 네, 거기까지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2시 반부터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